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우리 백모 세뇌탈출 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 저는 큰 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미국 대선 이것이 정말 큰 판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미중전쟁이 결정되고 미중전쟁에 의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결정되고 북한 급변사태 진행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내 정치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꾸역꾸역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잠깐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텔스워인데 최종 제목을 대충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전쟁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책 자체는 트럼프가 전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제목 트럼프의 전쟁은 일종의 낚시입니다. 말하자면은 영화로 치자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의 원 제목은 그 뜻대로 풀이하자면 유인원의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The Planet of Apes. 혹성 탈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이 상당히 유의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게 왜 전쟁을 하게 됐냐. 결국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복 음모 때문에 전쟁하게 됐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쟁으로 달았고요. 왜냐? 이 책이 출간되는 10월에는 이미 트럼프라는 세 글자가 중심 화두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전쟁 많이 하죠. 미국 국내에서는 정치 문화적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중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해방 전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치 문화 정화 전쟁을 불지르게 될 겁니다. 그건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인데 그 뇌관은 트럼프가 당기게 될 겁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트럼프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소, 여긴 이쪽 보수 성향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연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48대 45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격전지에서는 49대 42까지도 나옵니다. 트럼프를 까는 AP NORC 이게 악명 높은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선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43%에서 35%로 낮아졌지만 언제든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들 여론조사 못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스라는 여론조사사의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3%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인 라스무센은 트럼프가 불과 1%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참고로 2016년에 트럼프는 힐러리한테 내내 10% 정도 뒤지다가 대선 직전에야 10월 말에야 그때는 11월 6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11월 초에야 2%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실제로 이겼고 득표수에선 실제로 2% 뒤지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비중치가 높은 중부 지역 이런 데서 트럼프가 강세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에 대해서 비중치가 낮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득표에서는 트럼프가 졌지만 선거인단에선 대승하는 그런 구도가 나왔던 겁니다. 참고로 라스무센의 흑인 지지율이 20% 선이거든요. 이거는 이번 선거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제 트라팔가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여론조사 중에서 좀 특이한 기법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2016년에 트럼프의 승리를 정확하게 맞춘 데인데 여기는 보정을 합니다. 이 보정을 어떻게 하냐. 주변의식 요소 기법을 사용합니다. 즉 응답자가 주변 분위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든지 혹은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팔가 그룹이 상당히 정확한데 여기서도 트럼프는 51.9%나 얻어서 41.2%를 얻고 있는 바이든을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어디에서도 증명이 되냐면 위스콘신에서 이 BLM 폭도들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6월 달엔 61대 36으로 지지율이 무려 25%포인트 높았습니다. 차이가. 그런데 이게 8월 초입니다.
즉 지금 조사하면 오히려 반대가 더 높을 겁니다. 8월 초에 조사했을 때 48대 48로 지지와 반대가 타이를 이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추세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는 민주당을 이제 그 형편없이 막 내놓고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여론조사사이든 혹은 트럼프 쪽을 냉정한 과학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옹호하는 라스무센이든 어느 경우든 간에 이 지지율 추세로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좁혀지거나 트럼프가 조금씩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 그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구도로 보면 트럼프의 대승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층의 그 열기를 보도 아는데요. 미국은 지지층 열기가 얼마나 뜨겁냐가 이게 사실 선거를 결정합니다. 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스토니 브룩 뉴욕 주립대의 헬머트 노포스 같은 사람은 이 열기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타난 열기 가지고 평가하냐면 프라이머리 즉 다시 말하면 2, 3, 4, 5월 달에 나타난 열기를 가지고 그 대선을 예측하는데요. 지난 26번의 대선 중에 22번을 이 모델, 이 열기 모델을 가지고 프라이머리에 나타난 열기 모델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 헬머트 노포스 교수에 의하면 2020년에도 트럼프가 이 열기 때문에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 열기가 어떤지 한번 엊그저께 한번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을 방문했을 때를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였는데 여기가 인구 불과 12만 2천 명짜리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인구 불과 12만 2천 명짜리 도시입니다. 소도시인데요. 여길 트럼프가 갔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천 명의 사람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트럼프 오니까 저렇게 한번 손을 들고 으쌰으쌰 하려고 그렇게 기다려준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그 뉴햄셔 보여드렸을 때 거기가 인구가 불과 130만인데 이 재임을 하는 대통령 후보 보통 대통령 후보가 재임 때는 프라이머리 별로 안 나오는데 프라이머리에 나온 사람이 12만 명이잖아요. 인구의 거의 10%. 서울로 치면 거의 90만 명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프라이머리 때. 지난 2월 달.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연도에 가득가득 계속 서서 저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바이든은 무슨 현상이냐. 제가 어저께도 이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31일 날 피츠버그에 가서 이 바이든이 헤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바이든이 뭐라고 말하냐.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올해 코비드19가 유행한 다음에 100년보다 더 보세요. 생명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생명을. 그런데 이거가 그냥 말을 지어내다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못 읽은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프롬프트 못 읽었다는 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프롬프트 내용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취재진이 프롬프트 내용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 프롬프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코비드19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떤 팬데믹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6개월 만에 18만 명이 숨졌습니다. 8월엔 하루 평균 1,000명이 숨졌습니다. 프롬프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못 읽어서 올해 코비드19가 유행한 다음에 100년보다 더 보세요. 생명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생명을. 프롬프트를 못 읽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지금 바이든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60일 이상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지 진짜 앞길이 깜깜합니다. 저 바이든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프롬프트를
못 읽다가 드디어 대형 사고도 하나 쳤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다가 NBC6인가 뭐 그런 데랑 인터뷰하다가 프람프트를 못 읽어서 뭐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많이 읽었어요. 뭐를 읽었냐? 프람프트에 쓰인 제목까지 읽은 거예요. 그 프람프트의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 베네수엘라 답변 요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탑라인 메시지라고 제목이 써 있는데 그 제목을 읽은 거예요. 제목을. 프람프트 제목을 읽은 거예요. 이거 안에 있는 내용만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거 답변을 할 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답변을 할 때 저는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게 좀 쿠바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니 저는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일단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를 바꿔서 말을 했다가 다시 고친 거예요. 이제 황급하게. 그 다음에 이제 프람프트를 읽는데 이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물론 베네수엘라가 저 모양이 된 데에는 쿠바, 러시아, 중국의 공작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관한 트럼프의 정책은 공허한 실패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혹은 트럼프의 정책은 공허한 실패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흰 글씨 쓴 거 베네수엘라 답변 요지는 베네수엘라 답변 요지라는 게 프람프트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트럼프의 정책은 공허한 실패일 뿐입니다. 이게 내용인데 내용만 읽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답변 요지 트럼프의 정책은 공허한 실패일 뿐입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진짜로 정상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틀어드리는 이 비디오 보시면 짧아요. 거기 보면 what he is doing.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What is he doing? 그래 놓고 look.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답변 요지. 베네수엘라 top line messages. Trump's policy. His policy is nothing but 이게 뭐더라? 뭐 abject인가? 뭐 거기에 failure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제가 번역 자막 안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Look, Venezuela's top-line message is President Trump's policy is an abject failure.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top-line message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What's the president doing? Look, Venezuela's top-line message is President Trump's policy is an abject failure.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지 상태가 저게 치매를 좀 아는 분들은 얘기하는데 저 정도면 초기가 아니다. 저거는 중간 단계 넘어갔다. 그리고 저런 노령에 대통령 후보라는 그 중압감을 느끼면 저게 계속 악화돼 간다. 순식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진짜 이 사람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막 흐릅니다. 자, 이런데 또 민주당의 그 실세 중에 실세, 하원 의장 펠로시. 이 여자는요, 캘리포니아가 이게 사람 완전히 셧다운 시켜놓는 데거든요. 여기가 이제 민주당이 지배하는 데니까. 미용실이 6개월째 셧다운 상태인데 전속 미용사를 통해서 미용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마스크 없이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방범 카메라에 찍혔는데 미용실 주인이 이제 말하자면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걸 릴리스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엿 같은 함정이다. FUCKING 셋업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눈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내가 공인이어서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펠로시가 나이가 많거든요. 70대일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혼자 잘 미용을 못한다. 그래서 차마 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내가 좀 이 규정을 어겼다.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야 될 텐데 FUCKING 엿 같은 함정 셋업. 이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아니 미용실이 펠로시한테 안전하면 나한테도 안전할 거 아니야? 나는 왜 못 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쪽 이제 트럼프가 한 일은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싸움에 있어서요. 내가 잘하는 영역, 내가 어떤 특별한 아주 근본적 영역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그 싸움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면 상대방은 필패합니다. 이걸 이제 그 판을 엎어버리는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싸움에서는 tilting the table. 그러니까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판 밑에 딱 깔아놓고 위에 있는 판을 엎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트럼프가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트럼프는 2016년에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다음에 America First 뭐 이런 걸 불을 지르면서 파퓰리스트, 위대한 파퓰리스트로서 민초 에너지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공화당 보수가 민초랑 파퓰리스트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역사상. 파퓰리스트적 성격을 가진 위대한 설득력을 가진 리더는 있어요. 대표적인 리더가 아브라함 링컨 공화당 대통령이죠. 공화당이 배출한 첫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테오도로 루스벨트 20세기 초 프랑클린 루스벨트 아닙니다. 테오도로 루스벨트 그리고 레이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중 설득력이 강한 그 카리스마가 강한 이제 그 링컨의 카리스마는 좀 다른 성격이죠.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그 철학적인 카리스마고요. 그런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민초 에너지랑 결합을 안 했다고요. 민초 에너지랑 제일 잘 결합한 건 그게 누구죠? 제가 이름은 모르는 $20 그 미국 집회에 있는 앤드류 잭슨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초 에너지에 불을 지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노무현 같이 노무현에 100배쯤 불 질렀습니다. 그 민초 에너지에 불 지른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초 에너지에 불 지른 게 대표적인 게 프랭클린 루스벨트죠. FDR. 그리고 이제 케네디가 민초 에너지에 불을 질렀고요. 존 F 케네디 암살당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에서 민초 에너지에 불 지른 사람들인데 파퓰리스트적인. 지금 트럼프가 그걸 넘어서는 불을 지르고 있다고요. 저 정도면 거의 앤드류 잭슨급이에요. 미국 정치 문화는 앤드류 잭슨 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 문화는 앤드류 잭슨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앤드류 잭슨 이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잘 나가는 엘리트들의 정치예요. 엘리트들 사이에서 점잖게 논의하면서 이루어지는 정치인데 앤드류 잭슨 이전에는 민초에 대고 막 풀어갖고 그 민초 에너지를 끌어내는 자가 권력을 잡는 그런 정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미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대통령으로 이제 꼽거든요. $20 지폐에 박힌 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민초 에너지를 확 불을 질러 놓으니까 민주당에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민초 에너지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데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어디 가서 엎드린 거냐면 트럼프 흉내 낸답시고 가서 엎드린 게 어디냐. 극좌파한테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파, DSA, 버니 샌더스 이런 극좌파들이 민초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이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오바마가 원래 망가지게끔 노선을 다 짜놓은 데다가 오바마 때는 PC 천국이거든요. PC 좌파들 천국. 그다음엔 민초 에너지를 없는답시고 극좌파한테 가서 엎드려 버렸다고요. 그게 2017, 18, 19, 20 4년을. 그래서 민주당이 수명이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폭도들이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자막 안 달았어요. 왜냐? 외치는 구호인데 외치는 구호가 딱 세 단어거든요. Death to America. 미국에게 죽음을. Death to America. Death to America. 그러면서 폭도들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호가 이거 엊그저께 나온 겁니다. 이 구호가 어디서 나온 구호냐? 1970년대 말에 이란에서 그 시아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고 그걸 인질로 잡았을 때 이 구호가 나왔어요. Death to America가.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구호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Cheers, man. 자, 일이 저 지경에 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제. 저거를 옹호하고 있는데 민주당 그 범털들이 민주당 쪽에 그 장악하고 있는 시장, 주지사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지역의 검찰총장 장악하고 있는 데들, 주 검찰총장, 시 검찰총장, 제너럴 어터니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이 일 벌어지고 있는데 저런 걸 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더리를 치죠. 넌더리를 치는 상태예요. 지금 이 경찰을 강화해서 법과 질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여론조사가 60~7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뭐 넌더리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위스콘신은 BLM 지지와 BLM 비지지가 반반이었잖아요. 근데 위스콘신이 원래 굉장히 좌파스러운 동네예요. 거기가 미국 공산당 조직이 제일 강했던 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위스콘신이나 되니까 저러지 다른 데서는 그 경찰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 이제 선거 다 한 거지 뭐 끝난 거죠 게임.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이 조중동, 그러니까 조중동과 국민의힘, 여기를 제가 조국발이라고 부르죠. 이 자들이 지금 약간 정신실종 상태예요. 이 트럼프 어떤 기사는 야 트럼프 이길 것 같다. 어저께 소개한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다른 기사는 여전히 트럼프 이제 씹는 게 나오고, 그 막 춤을 춘다고요. 이 자들이.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잠깐만 이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 이 사람 참 뭐 그렇게 시비 걸고 싶지 않아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기사 제목 보세요.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투표 2번 하라라고 해서 논란이다. 이 이옥진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이게 자기가 쓰는 이 기사 내용 자체는 뭐 제가 이제 비판을 이따가 하겠지만 제대로 내용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근데 편파적인 거를 이제 그 편집부 그러니까 제목 뽑는 데서 그 편파적인 부분을 더 뽑아버리니까 기사가 이 모양으로 꼬이죠. 완전히 이상한 느낌을 주죠. 투표 두 번 하라라고 권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거범죄 저지르라고. 근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면 이게 반어법이라고 해요. 백그라운드가 뭐냐. 백그라운드를 조선일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논점을 감춘게 되고 진짜 논점을 감추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이거든요. 절반 진실. 하프 트루스는 거짓이거든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니까 선동이 되죠. 그래서 이옥진 기자의 기사는 저는 거짓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진짜 논점을 감췄으니까. 그래서 이옥진 기자한테 말합니다. 당신 거짓말 치지 말고 선동하지 마. 당신 거짓말 치고 선동하고 있는 거야. 왜냐? 절반의 진실만 얘기하니까. 진짜 논점을 감췄으니까. 뭘 감춘지 얘기해 줄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우리는 이제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확한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옛날 투표한 기록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레벌레 엮는데 그중에 죽은 사람, 이사한 사람, 이사 들어온 사람 별게 다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정확한 선거인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또한 사전 우편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의 중복을 막을 대조 시스템이 없어요. 선거인 명부가 정확지 않고 대조 시스템도 없다고요. 우편이 쫙 도착하면 이건 이 사람, 이건 이 사람 봉투 보면서 쫙 표시. 그래서 이 표시된 사람이 만약에 당일 투표에 등장하면 여기 투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 대조 시스템이 없다고요. 이 태블레이션이 없다고요. 이걸 태블레이션이라 그래요. 왜 표니까. 이름이 쭉 나오고 했음.
안 했음 공란 이거니까 이 표같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태블레이션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시면 태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제가 이제 직접 트럼프가 한 말 들려드릴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도가 날뛰었잖아요. 지금 폭도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닐지 모르잖아요. 남의 집 가서 다 그거 걷어갖고 지들이 다 사인해서 다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내 거 왜 가지고 했다간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분위기가. 지금 총 쏴서 사람도 죽였는데. 폭도가 총 쏴서 죽였어요. 엊그제는. 그 소년 17살짜리 그 소년 말고. 따라서 무조건 누구나 우편 사전 투표거든요. 이게 지금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unsolicited. unsolicited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편 사전 투표는 내가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미국은. 또 신청 안 하고 unsolicited. 신청 안 한 사람도 다 보내겠다는 거야. 모든 파악됐다고 믿어지는 모든 주민. 근데 파악됐다고 믿어진다는 게 전체 주민도 아니고 그중엔 죽은 사람도 있고 이사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unsolicited 누구나 아무나니까 universal. 그다음 우편 사전 투표니까 mail-in voting.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주지사를 장악한 몇 개 주에서. 그러니까 8천만 표 정도가 이렇게 뜨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게 논점이라고요. 이러니까 트럼프는 야 이거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니들 무슨 짓 하는 거야. 오케이 니들 시스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럼 오케이 사전투표도 해보고 한 사람이 가서도 한번 해보고 해서 테스트 걸겠다 이거. 그래서 만약 두 번 투표할 수 있으면은 문제 제기하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 문맥을 싹 없애고 이것만 딱 떼갖고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투표하라라고 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이게 거짓 선동 맞죠. 문맥을 없애버리면.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가 당했던 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버지니아 샬롯스빌에서 그 이 반트럼프 시위대를 그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포함된 보수 내지 우파 시위대 중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들어가서 사람을 치어 죽인 적이 있어요. 그때 트럼프가 They are fine people. 그들은 멀쩡한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언론에서 전부 덤벼서 그 발언 한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근데 그 발언이 꽤 길어요. 한 1, 2분 되는 긴 발언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시위대 안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 시위대에 반대하는 이쪽 보수 우파 시위대 안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빼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것만 딱 뽑은 거예요. 옛날에 문창극 총리 후보 죽일 때 한 것처럼. 지금 조선일보 그 짓 한 거 아니야. 트럼프 진짜 발언 들어보세요. 문맥을. 이 문맥을 생각을 하시고 자 제대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한 사람이 당일 가서 또 현장투표 또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없거나 불안정하다. 폭도가 날뛰는 상태에서 남의 표 다 가로챌 수가 있다. 남의 그 우편 사전투표 용지를 가로챌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주에서 무조건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게 문맥이거든요. 이 문맥을 딱 염두에 두시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They'll go out and they'll vote, and they're going to have to go and check their vote by going to the poll and voting that way because if it tabulates, then they won't be able to do that. So let them send it in and let them go vote. And if their system's as good as they say it is, then obviously they won't be able to vote. If it isn't tabulated, they'll be able to vote. So that's the way it is. But send in your ballots, send them in strong, whether it's solicited or unsolicited. The absentees are fine. We have to work to get them. You know, it means something. And you send them in, but you go to vote. And if they haven't counted it, you can vote. So that's the way I view it. 예.
바로 이 말이잖아요. 뭐냐면 니들 지금 표도둑질 하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unsolicited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우편 사전투표를 신청했던 신청하지 않던 누구나 선거인 명부라고 엉터리로 만든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편 사전투표용지 발송한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미국은 주별로 투표 제도를 운영하니까 이게 연방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니들 주장은 이중투표 없다며. 오케이. 이중투표하러 사람들 가면 어떨 거냐 임마.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지금. 대대적으로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법에 안 걸리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중투표 하세요라고 권한 게 아니라 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들 이런 일 벌어지니까 그거 무조건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 생각지도 말어. 이미 우리 지지자들은 너희들 만약에 그런 짓 벌리면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 증명할 채비가 돼 있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나 기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트럼프 무조건 누구나 우편 사전투표 위험성에 대해서 배수진 치고 공격. 혹은 트럼프 우편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배수진 치고 공격. 이렇게 되는 거죠. 배수진 저항이라고요 저게. 저거를 이중투표하세요. 선거범죄하세요라고 부추겼다 이렇게 써버리고 내막은 하나도 안 써버리면 완전히 거짓 선동이 되죠. 이런 거짓 선동하면 이옥진 기자님 인생이 빛나고 보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짓 선동을 하시면 대조선일보의 대기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십니까? 부끄러운지 아시기 바랍니다.